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무례한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하는 법이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왜 생각해냈나 하면요, 제가 우연히 오늘 이제 북카페 시간은 아닌데요, 우연히 제가 신간 기사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가타다 다마미의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라는 책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가요, 너무 직장에 있을 때 그런 여러 상황이랑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우리가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뭐 부하 직원이었든 아니면 직장 상사였든, 직장 상사면 좀 낫긴 하겠다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아무튼 간에 회사라는 데가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계예요 사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사실은 이제 업무가 너무 많거나 뭐 회사가 비전이 없다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막 인간관계에 너무 이제 회의를 느껴서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이거는 꼭 직장에 관련된 그런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막 무례하게 어떤 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왜 막 힘들어하고 그냥 이렇게 주눅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감 가는 내용을 이제 한 구절 보면요, 가타다 다마미라는 저자는 정신과 의사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더욱 공격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었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달달 볶아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뭐 좋은 사람, 아니면 뭐 그냥 그럭저럭 이제 뭐 동료나 뭐 선후배로 지내기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그렇게 같이 있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사람은 그 중에 굉장히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막 못 잡아먹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걸리면 굉장히 직장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본인이 약함을 이렇게 굉장히 방어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어 심리든 아니면 천성이 못됐든 뭐 인성이 아주 그지 같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무례한 동료, 무례한 직장 상사, 이런 사람, 요즘 무례한 뭐 부하 직원들도 사실 많지만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부딪히고 이럴 때 이렇게 멍들고 상처 있고 막 속으로 끙끙 앓고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생각할수록 열받아.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줬어야 돼 라고 막 후회하고 뭐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딱 대처해서 무례한 사람을 더 이상 무례하지 못하게 그렇게 딱 제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이 주는 그런 팁을 3가지 제가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 무례하게 나한테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대응 방법, 제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반사하기래요. 반사하기. 우리 왜 애들 무슨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뭐 이렇게 놀리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반사 이런 거 장난하고 이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반사하기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왜 그렇게 예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랬다가 이제 난리 날 텐데 사실 요즘도 살짝 그런 이제 회사 많을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 왜 직장 상사가 굉장히 이렇게 인신 공격적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폼이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 직접 하고 계신가요? 전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 제가 직접 하진 않았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부하 직원들은 혹시 그렇게 얘기하려나? 아무튼 머리가 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머리는 장식품이야?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학교 나온 거 맞아? 학교까지 막 같이 싸잡아서 제일 열받는 얘기 뭔가 하면, 이래서 애 엄마들 쓰면 안 돼. 저 진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막 대리 과장 시절만 해도 지금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래서 애 엄마 쓰면 안 돼? 이래서 여자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날리는 직장 상사들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얘기 들었을 경우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 똑같이 해준대요. 어떻게 한가 하면, 만약에 머리가 장식품이냐? 이렇게 막 지상상사가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을 경우에, 그걸 머리가 장식품이냐는 건 무슨 뜻이지요? 팀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기 싫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기 싫으면. 그래서 그건 머리가 장식품이냐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뉘앙스가 여러 가지잖아요. 막 싸우자고 딱 부하직원 해두고 머리가 장식품이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개기고 이제 한판 붙어서 사직서 던지고 나가겠다는 뜻인 거고, 요령 있게 잘. 머리가 장식품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드러움 속에 굉장히 막 직장 상사를 막 움찔하게,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저 예전에나 그랬지만 요즘은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래서 결혼한 여자들 안 돼 라든지, 이래서 애 엄마들은 안 돼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서 애 엄마는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반사학이에요, 여러분. 이 반사학이. 이렇게 해서 그 뉘앙스를 이제 굉장히 나는 당신하고 지금 싸워서 아주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얘기를 한 겁니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다 듣게 말하는 거래요. 주변 사람이 다 듣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려면은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나와 있냐? 그런 모욕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 이제 들었을 경우에 주변 사람이 다 듣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 잘 못 들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면은 주변 자 주목해봐. 지금 우리 팀장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라고 주변 사람이 다 듣게끔 이렇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인지 다 들어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잘 무례하게 했던 어떤 그런 상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너무 진짜 이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얘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그 기사에, 머리도 나쁜데 귀도 안 들려? 나 진짜 이거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진짜 이런 상사 있나 봐요. 머리도 나쁜데 귀도 안 들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듣는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듣게. 그렇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고, 맨 마지막 세 번째, 화살 피하기라고 해서요. 그 장소를 떠나버리는 거래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막 무례하게 나한테 어떤 사람이 동료든지 상사든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휙 모른 척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화나신 것 같은데,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1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제 뉘앙스가 약간 공격적이었나요? 그럼 다시. 자,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1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막 욱하든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사람이라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가면 아, 내가 뭐 잘못해서 이게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반사하기, 뭐지? 그런 뭐 이런 거라는 건 뭐 머리가 장식품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든지 뭐 주변 사람 다 듣게 말하기. 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든지 뭐 화살 피하기. 자, 화나신 것 같은데 10분 후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잘 지켜서 이렇게 어떤 그 수위를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례하게 얘기했던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이 얘기를 같이 나눠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직장 생활에서 무례한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 이렇게 길게 있다 보면 이게 이때만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이때도 나타나고 이때도 나타나고 이때도 나타나고 그렇게 중간중간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 관계 때문에 막 회사를 막 그만두고 싶다, 뭐 회사 가기 싫다, 어떤 그런 느낌 드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 소개드린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미리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닥쳤을 때는 아,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또 못했어 막 이러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시 어떤 그런 식으로 말로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상처 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반사기나 뭐 주변 사람 다 듣게 얘기하기나 뭐 화살 피하기나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이렇게 적절하게 써봐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즉시 행동에 옮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만난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덕담을 해주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원고를 써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일단 기준 자체를 그분들이 듣고 이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나 없나 이걸 기준으로 두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가슴에 탁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기준을 이거를 시청자분들께서 듣고 이거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긴 그 행동 자체가 그들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삶 자체에 조금이라도 유용할까? 이걸 이제 기준으로 두기로 한 굉장히 귀한 그런 선배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이만큼이라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유익해졌으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